네, 이어서 그 82년도 신협회 저가약관과 2009년도 개정협회 저가약관의 차이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보험 기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포장 또는 준비 불완전 관련된 면책이 이제 82년 약관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컨테이너라든지, 그러니까 1963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컨테이너란 게 이제 막 확산돼 가지고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던 단계였어요. 63년도는. 근데 82년도 정도 되면 컨테이너 사용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컨테이너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규정이 들어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피보험자가 자신이 직접 컨테이너 적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그러니까 포장이 컨테이너를 포함한 여러 포장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되겠다라는 것이 포장에 대한 불완전, 준비 부적합, 그것에 대한 보험자 면책인데, 이 컨테이너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피보험자가 직접 한 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피보험자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이 82년에 있었는데, 어, 2009년도 약관에 들어와서는 그 피보험자나 사용인 외의 자가 포장 및 준비를 행하는 경우에도 면책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2년도 약관은 뭐 컨테이너의 적입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2009년도 버전부터는 뭐 컨테이너 적입을 다 포함을 해서 조금 범위를 넓혔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선사 리스크 면책,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데, 82년도 약관에는 보험자 면책 중에 선박의 소유자나 운용인, 그러니까 운송인들 있죠.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났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보험자 면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협회 저가 약관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약관에는 뭐였냐면,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피보험자 입장에서 나는 수출업자고 운송회사를 찾아가서 이제 운송을 맡기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운송가 문제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맡겼어. 믿고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졌던 거죠. 그런 경우까지 피보험자한테 면책으로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피보험자가 이걸 그 운송인의 어떤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었냐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알고 한 경우에만 면책된다.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망했어. 나는 굳게 믿고 저 정도 회사면 믿고 맡겨도 되겠지 하고 맡겼는데 망했어. 예, 그런 경우는 보험자 면책하지 말고 보상해주자. 예, 란 취지로 2009년도 약관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운송인이 망할 일이 있냐? 제가 그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배울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러니까 뭐 대학원, 제가 이 내용을 처음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무슨 뭐 운송회사가 뭘 망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회사가 망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진해운. 실제로 한진해운이 부도가 나면서 그 시점에 한진해운 소속의 선박들이 전 세계 항구에서 발이 묶였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그 한진해운의 자산을 동결시키려고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배들이. 그러면 배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항구에 발이 묶여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운송 지연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운송 지연에 따라서 실제 그 화물을 그 한진해운에다가 운송 의뢰한 하주들이 운송 지연이 발생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 한진해운이 사건이 탁 터지면서 저에게 이제 몇 가지 뭐 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었는데, 그 자문을 요청한 쪽은 뭘 보험을 들었냐면 82년도, 그러니까 신협회 적하약관과 82년도 약관으로 보험을 든 게 아니라 구증권 구약관 시스템으로 보험을 든 거예요. 구증권 구약관 시스템에는 그게 없습니다. 뭐가? 이 운송회사의 부도에 의해서 보험자 면책이란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보험자 면책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ICC AR로 들면 보험자가 보상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동일한 사안에서 한진해운이 부도가 난 그 상황에서 82년도 약관 혹은 뭐 82년도 약관으로 사실 해결이 안 되죠. 82년도 약관은 뭐예요? 그런 내용이 없죠. 알고 못하고 뭐 일단 운송회사 망하면은 보험자는 면책되는 거. 그러니까 82년도 약관으로 들면 보험자가 보상 안 해줘도 되는 거고, 1963년 구협회 적하약관으로 보험을 들면 보험자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2009년도 약관으로 들었으면 피보험자가 이 한진해운이 망할지 안 할지를 알았냐 몰랐냐를 갖고 판단을 해서 보험자가 보상해줘요. 사실 그때 당시도 이 한진해운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009년도 약관으로는 많이 안 쓰거든요. 즉 거의 보험을 들면 실무적으로 82년도 약관을 쓰던지 아니면 구협회 적하 약관을 쓰던지. 예, 사실 그래요. 그래서 한진해운 사태가 터지면서 저로서는 교과서에서 배우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실제로 일어나서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죠. 사실 그때 당시에 이쪽 무역 물류 분야에 있던 모든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뜨악했죠. 한진해운 사태. 한진해운 뭐 부산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보고, 지금 돌이켜보면 굳이 한진해운을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옳았냐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HMM처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진해운이 없어지면서 잃은 어떤 유무형의 자산과 네트워크가 엄청 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거는 지금 뭐 해상보험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걸 녹화하고 있으니까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녹화하는 강의가 아니었다면 뭐 할 얘기가 많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의 불가망 및 부적합 면책. 앞서 이거 2번에서 봤던 거, 이거는 컨테이너나 운송 용구의 포장 불비, 뭐 불안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불가망, 내향성이죠. 뭐예요? 선박이 항해를 견딜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죠. 1963년도 약관에 대해서는 내향성 무조건 지켜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였는데 82년도 약관은 불내항 배가 항해를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도 이 사람한테 운송을 맡겼으면 보험자 면책. 나는 믿고 맡겼는데 그 나한테 운송 화물을 받아간 그 운송인이 안전한 운송을 못했으면 그거는 이제 면책이 아니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82년도 약관의 선박 불가망 부적합 면책이고요. 2009년도 약관에 와서는 요 규정이 들어갔죠. 보험증권의 배서 양도를 받은 자에게는 뭐 적용되지 않는다. 왜? 보험증권의 배서 양도를 받았다는 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뭐 매수인이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송을 의뢰해가지고 뭐 자신이 직접 운송회사를 컨택하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선박의 불가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기가 좀 그렇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82년도든 2009년도든 핵심은 그거예요. 불가망이라고 하는 거는 선박이 항해를 견딜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보험자가 책임 안 져줘. 보험자가 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물보험이잖아요. 화물보험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수출업자야. 운송회사랑 계약해가지고 화물 실어가지고 나는 저기로 화물 보내는 역할만 하지. 내가 배를 컨트롤하거나 배를 준비하거나 선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배가 잘못된 것까지 나한테 책임 물으면, 내한테 책임 물어가지고 보험회사가 나한테 보상 안 해준다 그러면 난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배가 항해를 못한다는 거를 알고도 굳이 계약을 했다면 책임을 물어서 보험자 면책인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저 사람이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닙니다. 나는 보상 받을게요. 라고 해서 보상을 받겠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2009년도 약간의 뭐까지 추가됐나? 내가 무슨 뭐 CIF나 CIP 같은 걸로 해가지고 보험증권을 저쪽 양수인한테 넘겨줄 때까지도 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해를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그래서 피보험자가 모르고 한 거는 면책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데, 알고 한 거는 면책된다, 보상 못 받는다, 그런 취지가 있고, 거기에 요 케이스가 추가된 거죠.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항해 변경인데, 항해 변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된 사안입니다. 이건 82년도에 없던 내용인데,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위험이 개시 전이니까, 개시 후니까, 이제 항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항해가 시작되고 나서 목적지가 바뀐 그런 상황. 그러면 뭐 원칙적으로는 뭐 그거 갖고 이제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추가 보험료나 뭐 새로운 보험 조건을 협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손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이제 규정해 놓은 사안이고, 그래서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항해 변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추가된 사안들이 2009년 약관에 있다 정도.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추가됐어요. 테러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게 2009년도 약관에 들어가게 된 건데, 사실은 그 국제무역에서 그 9.11 테러와 이후, 9.11 테러 이후에 뭐 테러와의 전쟁, 뭐 미국이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운송에서 발생되는, 국제 무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테러 행위에 대한 부분이, 뭐 그리고 이제 화물에 대한 보안, 뭐 이제 더 나아가서 뭐 AEO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이제 됐는데, 이 보험 쪽에서도 그 조금 애매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테러라는 것에. 그래서 이제 테러는 뭐다? 테러는 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정의 내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말들이 들어가죠. 정치, 사상, 종교적 동기로부터 하는 어떤 무력 행위,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82년도 약관과 2009년도 개정 약관을 비교해 보면 큰 틀에서 바뀌었다라고 하기는 할 만한 거는 딱히 없어요. 실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소소한 변화들이 있었다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09년도 약관이나 82년도 약관이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뭐 구분 없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협회 적하 약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면, 큰 틀에서 구증권 구약관 체계가 있었고, 로이드 SG 팔리시와 ICC AR, WA, FPA로 대표되는 구증권 구약관 체계가 있었고, 신증권 신약관 체계가 있죠. 루 로이드 팔리시 폼 82년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 ICC ABC 체제. 혹시 그런 의문을 품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신증권하고 구약관을 쓸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구증권에다가 신약관 쓸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근데 그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해상보험 증권을 봤죠. 그 한 종이 앞뒷면에 구증권, 신증권, 구약관, 신약관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증권하고 신약관 쓸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메커니즘 자체를 그렇게 쓰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쓰는 경우를 뭐 세상에 진짜 이게 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뭐 하면은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난 그렇게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체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증권은 구증권에 있던 많은 내용들이 신증권 신약관 체계로 가면서 증권의 역할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증권의 역할은 그냥 선언적이고 계약의 효력에 집중되어 있고 뭐 그 어떤 내용들 보험 계약의 내용들을 표기하고 있는 역할 정도로 국한되고 보험자의 책임, 보험자의 면책 이런 것들은 다 약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뭔가 이게 시스템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쓰면 구증권 구약관으로 쓰는 거고 이걸 지금도 쓰고 있고요. 제가 그 한진해운 사태 때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운송인의 그 부도와 관련해서 구증권 구약관 쓴 사람이 있었다. 그 경우에는 보험회사 물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도 구증권 구약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증권 신약관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체계를 갖고 쓰는 건데 자 그러면 한번 뭐 비교를 해봅시다. 뭐 제가 다시 그 설명을 다시 강조를 하지만 구증권 구약관은 증권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 증권에서 본문 약관, 이탈릭 서치 약관, 난해 약관이 있는 거고 물론 사문화됐죠. 왜? 이거에다가 별첨하는 특별 약관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게 별첨되는 특별 약관이 뭐예요? 협회 적하 약관이죠. 그래서 수기문헌 우선 원칙에 따라서 나중에 온 애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이 본문 약관에 있는 내용하고 상충되지만 협회 적하 약관 내용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신증과 신약관 체계는 오면 뭐예요? 약관이 중심이에요. ICC가 중심이에요. ICC의 보험자의 책임이든 면책이든 다 적혀 있어요. 그거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증권은 그냥 계약서, 계약의 효력만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구증권 구약관에도 협회 전쟁 약관, 협회 스트라이크 약관이 있고 신증권 신약관 체계에서도 IWC, ISC가 있지만 그 어떤 성격이 얘는 이쪽은 약간 뭐 부가약관, 뭐 부가약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배울 거긴 한데 부가약관 같은 성격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독립약관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거고 가장 큰 핵심은 가장 이 구증권 구약관 체계와 신증권 신약관 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는 기준이 손해고요. 여기는 기준이 위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증권 구약관을 나눌 때 이거잖아요. FPA 단독 훼손 부담보 단독 훼손을 하면 안 되죠. 분손 담보 이렇잖아요. 그건 뭐예요? 단독 훼손을 보험자가 책임져 주냐 물론 특정 분손 뭐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단독 훼손을 놓고 책임을 져주냐 안 져주냐 이런 방식이에요. 손해가 해상에서 발생되는 분손이라는 혹은 뭐 특정 분손이라는 그런 손해가 기준이 됩니다. 구증권 구약관은. 근데 신증권 신약관은 뭐예요? ICC B와 C가 자기들이 커버해주는 보험자가 보상해줄 수 있는 담보 위험을 나열하고 있어요. 손해가 기준이 아니라 담보 위험이 기준이에요. 이게 구증권 구약관과 신증권 신약관의 가장 큰 차이점. 얘는 기준이 단독 훼손, 분손 이거고 여기는 손해의 기준이 하산, 지진, 낙뢰, 분화, 뭐 하천수 유입 이거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커요. 사실 실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손해의 정도 이게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험 요인이 있었고요. 퍼릴이 있었고 그 퍼릴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즉각적이에요. 저 사고가 악천후에 의해서 났구나, 아니면 저 사고가 불이 나서 저렇구나, 1차원적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쉬워요. 근데 퍼릴이 있어가지고 그 퍼릴 때문에 로스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손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거는 약간 더 시간이 걸려요. 얼마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얼마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파악해야 되지만 그 얼마 정도 손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 원인도 같이 고려해야 되잖아요. 구증권 구약관 시스템은. 근데 신증권 신약관 시스템은 손해가 얼마 났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전손이 났든 추정 전손이든 단독 훼손이든 손해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 없이 손해의 원인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그 손해의 원인이 ICC-B냐 ICC-C에서 담보되는 정도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해의 원인이 면책 위험에 해당되냐 안 되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해의 정도는 그냥 사정을 해가지고 보험 사정인이 얼마 정도 손해가 발생했네, 그래서 보험 보상 얼마 해야 된다, 그거 결정할 때만 고려하면 되지, 사고에 이거를 보험자가 책임져줘야 되는 담보 위험이냐 아니냐를 고려하는 단계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편리하다? 아니,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체계가 더 정확해진 거죠.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이쪽은 구증권 구약관은 손해의 원인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그 손해의 정도도 따져봐야 돼요. 하지만 신증권 신약관은 손해의 원인만 보면 된다. 보험자가 보상해주냐 안 해주냐를 갖고 논의를 할 때. 자, 그리고 구증권 구약관은 말은 그렇잖아요. 분손 부담보하고 단독훼손 부담보하고 분손 담보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요 중간 해석 단계가 있었잖아요. 뭐예요? 분손이긴 한데 FPA를 들어도 보상을 해주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을 묶어가지고 특정 분손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정 분손 때문에 사실 ICCWA하고 FPA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ICC-B와 C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주고 이건 안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구증권 구약관에서는 자초, 침몰, 교사, 전복 이런 것들을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조금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아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여러분 들으면서 너무 억지스러운데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 굳이 따지고 보면 해적 같은 것도 해상 고유의 위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했을 수 있을 정도인데, 실제 실무 관행에서는 이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좀 애매한 성격이고 다툼의 여지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신증과 신약관에서는 해상 고유의 위험이란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 안 쓰고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화재, 폭발, 지진, 낙뢰, 자초, 침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구증권 구약관 체계에서는 해적 위험을 전쟁 위험 하나로 보는데, 신증권 신약관 체계에서는 전쟁 위험에서 제외해서 ICC-A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해적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담보 기간이 포트 투 포트인데, 이 포트 투 포트는 뭐에 그렇게 적혀 있냐면 본문 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협회 적하 약관은 안 그렇습니다. 육상 구간으로 확장돼요. 그래서 실제 실무적으로 적용은 육상 구간으로 확장이 되는데, 보험 증권이 1700년대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여전히 포트 투 포트인 거야. 근데 신증권 신약관은 증권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에만 있어요? 협회 적하 약관,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운송 약관, 거기에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증권 구약관 체계에서는 WA에 소손해 면책을 적용을 합니다. 소손해 면책을 적용하는데, 신증권 신약관 체계에서는 면책률 약관이
없어집니다. 손해 면책이 없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증권 구약관과 신증권 신약관의 체계가 이렇게 상이하다. 뭐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정협회 저체약관, 이거는 이제 그 구협회 전쟁약관과 구협회 전쟁약관과 구협회 동맹파업약관이 있었던 것처럼 이쪽으로 넘어와서 신약관 체제에서도, 신증권 신약관 체제에서도 IWC와 ISC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범위, 이 위상이 조금 격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전쟁 위험이나 동맹 파업 위험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내고 이 전쟁 약관이라든지 뒤에서 설명할 동맹 파업 약관을 부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ICC-A, B, C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개정협회 전쟁약관도 동일하게 14개 조에 구성이 되어 있고, 뭐 ICC-A든 B든 C든 뭐 뭘 들면 이것과 관련해서 독립적인 약관으로서 사용을 해서 적하보험에 부보할 수 있습니다. 전쟁 위험에 대해서. 뭐 담보위험, 면책위험은 뭐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합니다만, 얘가 좀 특이한 게 개정협회 전쟁의 약관에 대해서는 얘가 좀 달라요. 보험기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 전쟁 위험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자의 책임과 관련된 구간이 ICC, ABC하고는 좀 다르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IWC가 커버하는 위험이 어떤 것들이냐? 이거 저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들,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이로 인해서 발생된 국내 투쟁, 그리고 포획, 납포, 강요, 억지, 강압에 의한, 그리고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은 ICC ABC의 제6조에 있는 전쟁 위험 면책에 있는 것을 IWC에 돈 더 내면, 그러니까 돈을 더 내고 IWC로 부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IWC를 부보하더라도 보험자가 여전히 면책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ICC ABC 제4조에 있는, 제4조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 화물 고유의 하자라든지 포장의 불비라든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거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 뭐 원자력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쟁 위험에 대한 특약을 들더라도 보험자 면책이다. 여전히 보험자 면책이다. 그리고 개정협회 전제약관의 운송약관이 제5조에 있는데 요게 일종의 포트 투 포트입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만약에 전쟁이 실제로 그런 일은 이제 뭐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면 아무래도 육상 구간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그러니까 이게 육상은 그 지상군, 육군의 영역이고, 우리가 이제 선박에 적재해서 나가는 그 바다는 해군의 영역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배에 실려가지고 바다에 떠 있으면 적선이나 어떤 비행기를 만나서 공격받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왠지 육상 구간에 있으면 뭔가 지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더 피해가 커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전쟁 약관과 관련해서 보험자의 커버를 육상 구간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포트 투 포트에서만 항구 선적해서부터 양육할 때까지 고기 구간에 대해서만 발생되는 전쟁 위험으로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 육상 구간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 좀 특이한 거예요. 그 보험이란 게, 현재의 해상보험이란 게 말은 해상보험이지만 육상 구간을 다 확장해서 커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협회 전쟁약관에서는 해상 구간에 대한 책임만 진다. 그리고 뭐 하나의 보험 사고에 대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특약이잖아요. 특약이기 때문에 전쟁 약관을 더 먼저 고려해서 해결을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약관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ICC ABC에는 우선 약관이 없다는 말이 ICC ABC보다 얘가 더 우선한다는 거죠. IWC가 더 우선한다는 거죠. 왜? 스페셜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개정협회 동맹파업 약관. 스트라이크, 라이엇, 시빌 커모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ICC ABC는 7조의 동맹파업 면책으로 묶어놓았는데 그 면책되기 싫고 나 보상받고 싶어 그러면 돈 더 내고 ISC를 들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7조에서 면책으로 해놨던 것들 이런 것들 동맹파업자 락다운 걸려가지고 뭐 한국 못 이용하고 이렇게 됐을 때 발생되는 손해 보상받을 수 있고 이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앞에서 뭐 2009년 약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7조에 ICC ABC의 7조에 이거 다 이제 면책으로 돼 있었거든요. 테러 행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책으로 돼 있었는데 돈 더 내고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 더 부보를 해서 이 협회 동맹 파업 약관을 들면 이러한 손해로부터 이러한 원인으로부터 이러한 담보위험 퍼릴로부터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IWC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나요? 전쟁, 내란, 혁명 이런 거예요. 근데 ISC에 테러 행위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테러 행위가 전쟁 행위가 아니냐. 그 테러의 원인이 이제 정치, 사상, 종교 뭐 이런 동기에 의한 건데 전쟁 행위와 테러 행위는 달라요. 전쟁 행위는 물론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이 전선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무기와 방독면을 갖고 있는 군인보다 민간인의 피해가 훨씬 더 커지는 양상이 됐지만 전쟁 행위는 적어도 적의 군대와 군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테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게 테러의 대상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테러 행위를 옹호해서도 테러 행위가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일어나면 안 되지만 테러는 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대상이 군인이고 무장한 뭐 민병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무장한 세력이라고 치면 테러는 선량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어떤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러 행위가 전쟁 위험 약관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동맹파업 약관에. 여기 있는 이유가 그래요. 자, 그리고 협회 동맹 파업 약관을 들더라도 전쟁 약관처럼 그 일반적인 어떤 면책들, 뭐 포장 불비라든지, 뭐 화물의 고유의 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험자 면책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 그 개정협회 동맹 파업 약관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조금 끊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